안녕하세요. CJ그룹의 2019년 하반기 실적 및 신용등급 방향성에 대해 발표할 나이스 신용평가 한영대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지난 2019년 9월 CJ그룹의 공격적인 투자 기조로 인한 재무위험 확대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세미나 이후 CJ그룹은 유유자산 매각을 통해 차입 부담을 줄이고 매출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통해 실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그룹의 경영정책 변화가 2019년 하반기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주요 계열사의 신용등급 방향성과 계열 신용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 내 주요 계열사의 등급 조정 검토 요인과 그룹의 재무에 대해 살펴본 뒤 2019년 하반기 변동사항을 반영한 주요 계열사의 신용등급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해 그룹 신용도의 방향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표 편의상 회사명에서 CJ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 현황입니다. 2019년 9월 세미나 당시 그룹 내 실적 방향성이 다소 부정적으로 판단되었던 회사는 제일제당과 대한통운 그리고 CGV입니다. 당시 제일제당과 대한통운 그리고 CGV가 하향 조정 검토인 일부 혹은 전부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하반기 중 제일제당과 대한통운의 지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폭의 실적 저하가 예상되는 CGV는 3월 27일 하향 검토 대상에 등재된 상태입니다. 각 계열사의 신용등급 방향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의 차입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까지 투자로 인해 제일제당과 대한통운의 차입 부담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제일제당의 가양동 부지 등 자산 매각과 대한통운의 RCPS 발행, 그리고 CGV의 자회사 유상증자 등을 통해 하반기 리스부채 제외 기준 약 2조 원의 차입 규모 감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총차입금 EBITDA도 2019년 6월 기준 4.6배까지 상승했다가 2019년 말 4.1배로 하락하면서 2018년 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어서 주요 계열사별 투자 규모입니다. 유무형자산 투자의 경우 제일제당의 하반기 투자가 축소되었고 지분 투자 측면에서는 상반기 슈안스 인수가 있었지만 하반기 지분 투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중 재무 안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 기조로 전환한 점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등으로 인해 E&M을 제외한 제일제당, 대한통운, CGV의 2020년 투자 계획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기존 2.5조에서 3조 원가량이었던 그룹 전체의 투자가 2조 원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9년 하반기 중 주요 변동사항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등을 감안해 저희가 판단한 주요 계열사의 신용등급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열사별로 재무위험을 먼저 살펴보고 실적을 뒤에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발표한 그룹 비전에 따라 2013년까지는 CJ그룹은 바이오 부문, 2017년 이후로는 주로 식품 부문의 투자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투자는 2019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제일제당은 2019년 2월 슈안스를 인수하면서 2조 원 이상의 자금 소요가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유무형 자산 투자와 지분 투자를 모두 축소하면서 조정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제일제당은 최근 3년간 1조 원 이상이었던 유무형 자산 투자를 향후 올해 7, 8천억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고 계획대로 투자가 축소될 경우 잉여현금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일제당은 2019년 상반기 슈안스 인수로 인해 확대된 재무 부담을 하반기 유유자산 매각을 통해 축소하였습니다. 가양동 부지, 영등포 제분공장, 인재원 매각 등을 통해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2019년 하반기 중 순차입금이 1.5조 원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하향 검토 요인인 순차입금 EBITDA가 4.3배로 2018년 말 수준으로 개선된 상태입니다. 2020년에도 2월 중에 가양동 부지 매각 정상 관련해서 2천억 원의 자금이 유입된 상태이고
계획된 투자 규모가 축소된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차입 규모가 단기간 내 다시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재무적으로 작년 세미나 시점 대비 등급 하향 압력은 완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슈완스 인수 효과로 제일제당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 슈완스의 매출은 2.2조 원입니다. 영업이익 측면을 살펴보면 4분기 중 베트남의 동가 상승 등으로 인해 생물자원 부문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영업이익이 확대되었습니다. 슈완스의 경우 회계기준 적용 변경 등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과 PPA 삼각비의 영향으로 영업이익 기여도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일제당은 매출의 약 60%가량이 해외에서 발생을 하지만 해외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돼 해외로 수출되는 매출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B2B 비중이 높은 국내 소재 식품에 주로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HMR 등 가공식품의 실적 개선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보이고 생물자원 부분의 우호적 사업 환경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고 있어 안정적인 영업이익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제일제당에 대한 신용도 방향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가공식품 부문과 생물자원 부분의 수익성 개선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익성 하락 요인은 크지 않지만 등급 하향 검토 요인인 EBIT 마진율 6%는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투자 규모 축소 계획과 유유자산 매각을 통해 차입 부담을 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다른 등급 하향 검토 요인인 순차입금 EBITDA는 5배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감안할 때 등급 하향 압력은 이전 세미나 시점 대비 약화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이스 신용평가는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수익성 변동과 투자 계획 축소를 통한 현금 흐름 개선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한통운입니다. 대한통운은 2018년까지 EBITDA 이상의 유무형자산 투자와 지분 투자를 지속하면서 차입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번 세미나 때 등급 하향 압력이 강해졌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19년 물류터미널 증설 투자가 있었지만 EBITDA 규모 이내에서 이루어졌고 상반기 중 3,50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며 차입 부담을 축소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에도 비핵심 자산 매각 약 800억 원, 그리고 싱가폴과 미국 법인의 RCPS 발행 등을 통해 차입 규모를 줄였고 이를 감안하면 2018년 대비 차입금 상환 능력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된 상태입니다. 회사는 2019년 물류터미널 증설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근 3년 대비 적은 3천억 원 수준의 투자를 2020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등급 하향 검토 요인인 순차입금 EBITDA 수치가 5배 이하의 수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CJ대한통운의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지속적인 투자의 결과로 글로벌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2018년 하반기 이후 단가 상승 지속 중인 택배 부문의 영업이익 확대가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의 약 35%가량을 차지하는 글로벌 부분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택배 부분의 반사이익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실적 개선이 이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택배 부분의 영업이익 확대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통운의 택배 부분은 국내 최대 규모로 규모의 경제를 토대로 우수한 운영 효율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8년 하반기 이후 택배 단가를 점차적으로 인상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쟁사와의 단가 차이도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단가 인상이 지속됐음에도 대한통운의 점유율 하락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났고 이는 하반기 영업이익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물동량이 확대된 상태이고 경쟁사의 캐파 확대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가 인상의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업 위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대한통운의 신용도 방향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물동량 감소로 글로벌 부분의 실적 저하가 예상되지만 택배 부분의 우수한 운영 효율성과
단가 인상의 우호적인 사업 환경 등으로 전사 에비타 마진율은 나이스 신용평가의 등급 하향 검토 요인인 6%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9년까지 물류터미널 등 주요 설비 증설이 마무리되었고 투자를 축소할 계획임을 감안할 때 잉여 현금 창출이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등급 하향 검토 요인인 순차입금 에비타 지표는 5배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일제당과 마찬가지로 대한통운의 등급 하향 압력도 세미나 시점 대비 완화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수익성 개선 정도를, 중기적으로는 투자 규모와 투자 정책 변동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CGB입니다. CGB는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리스 부채가 2019년 신규로 발생하였고 이는 부채 비율과 총차입금 에비타 지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상반기 총차입금 에비타는 6.4배로 하향 검토 요인을 충족한 상태였고 부채 비율은 713.7%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반기 자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과 이를 통해 순차입금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총차입금 에비타가 5.1배로 개선되었지만 파생상품 관련 손실과 그 다음에 2019년 말 1200억 원 이상의 영업권 손상이 발생하면서 2019년 말 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스테이블 복귀 요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을 감안할 때 총차입금 에비타 지표는 다시 상승해서 등급 하향 검토 요인인 6배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CGV는 2020년 3월 28일 국내 직영점의 30%에 해당하는 35개 상영장을 중단하고 그 외 대부분 극장의 스크린 컷오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터키가 2020년 1월과 3월 영업 중단을 한 상태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영업을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컸던 3월 국내 박스 오피스의 매출과 관객 수는 약 90% 감소하였고 1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던 국내 직영점의 영업이 재개될 예정이지만 단기적으로 영업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수익성 지표의 하향 검토 요인인 에빗 매출액 4% 이하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CGV의 투자 추이입니다. CGV는 2016년 터키 법인 인수 이후 연평균 약 70개의 신규 사이트 출점으로 투자 자금 소요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 저하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기존의 2천억 원 수준이었던 유무형 자산 투자를 1천억 원 수준으로 줄이고 임차료 절감 협상, 인건비 절감, 그리고 정책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실적 저하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를 종합한 CGV의 신용도 방향성 정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월 이후 모든 해외 상영관이 영업 중단되었고 중단기적으로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수익성 측면의 등급 하향 검토 요인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적 저하로 인해 내부 자금 창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이를 감안했을 때 또 다른 등급 하향 검토 요인인 총차입금 에비타 6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제일제당 대한통운과 달리 CGV는 등급 하향 압력이 이전 대비 강화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이스 신용평가는 향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영업실적 저하폭과 자본 확충 등을 통한 재무부담 완화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CJ E&M입니다. E&M은 2018년 E&M 부분 합병 이후 콘텐츠 투자로 인해 높은 투자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CJ 헬로의 매각이 완료되면서 차입 규모가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총차입금 에비타가 1배로 매우 우수한 차입 부담 능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CJ E&M의 2020년 투자 계획 규모는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이는 대부분 자체 현금 흐름을 통해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J E&M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디어, 영화, 그리고 음악 부분의 실적 저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수한 사업 경쟁력을 지닌 커머스 부분의 실적 개선을 감안을 했을 때 우수한 영업 수익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E&M은 각 사업 부분 내 높은 경쟁지를 바탕으로 현재의 우수한 사업과 재무 안정성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CJ 헬로 매각을 통해서 재무 안정성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등급의 변동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향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실적 저하폭과 그 기간, 그리고 투자 부담에 따른 재무 안정성 추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한 결론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계열사별로 요약한 것입니다. 제일제당 대한통운은 2019년 하반기 자산 매각과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등급 검토 요인 지표 개선이 이루어졌고, 코로나19로 인한 HMR과 택배분의 실적 개선을 감안했을 때 양사의 등급 하향 압력은 약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CJ E&M은 CJ 헬로 매각을 통해 차입 부담이 완화된 가운데 커머스 부분의 사업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등급의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CGV는 2019년 하반기 중 자본 확충이 이루어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손실과 재무 안정성 지표의 동반 저하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재무 부담 완화가 미흡할 경우 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CJ로 대변되는 그룹의 신용도는 계열의 매출과 영업이익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일제당, 대한통운, E&M의 신용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룹 내 가장 높은 매출과 이익 기여도로 그룹 신용도를 지지하고 있는 제일제당의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완화되었고, 대한통운과 E&M 신용등급의 안정성이 높아진 상태임을 감안할 때 CJ 계열의 신용도 하방 압력은 완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CGV의 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지만 계열 내 비중이 10% 미만으로 높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CJ 계열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코로나19가 제일제당, 대한통운, E&M 등 CJ그룹 주요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향후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그룹의 2019년 하반기 실적과 신용등급 방향성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